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을 바쳐 쌓아온 여러분의 모든 상식이 단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날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의 예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신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기술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내 집 안방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는 디지털 미아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지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과 미래를 통째로 갉아먹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지금 당장 머스크가 던진 생존의 열쇠를 움켜쥐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의 JIN 경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3년 뒤 한국의 모습 그리고 인류가 맞이할 충격적인 변화들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기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우리 시니어들의 일자리와 연금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뒤집힐지 그 생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한국의 인구 멸망을 막을 머스크만의 독특한 해법과 더불어 여러분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담겨 있으니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골든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머스크가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미 인간의 통제를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선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속도가 붙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죠. 브레이크만 잡으면 언제든 멈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너무 붙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타이어가 타는 냄새만 날 뿐 자전거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 상태라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돌아온 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가 목격한 현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전에는 머스크 본인도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고 전 세계에 호소하곤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멈춰서 점검부터 하자는 주의였죠.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왜 갑자기 멈출 수 없게 된 걸까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돈의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식당을 하시는 박 사장님이나 은퇴를 앞둔 김 과장님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옆집 가게가 최신 기계를 들여와서 손님을 싹 다 뺏어가는데 나 혼자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돈이 1년에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한 회사가 멈추면 다른 회사가 시장을 다 먹어 치우는 처절한 전쟁터가 된 겁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인공지능 패권 다툼을 벌입니다. 마치 예전 냉전 시대에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를 두고 싸웠던 것과 똑같습니다. 머스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멈춤 버튼도 없고 속도 조절 장치도 없는 폭주 기관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볼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은 소설을 쓰고 내일은 영화 시나리오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미친 듯한 변화 앞에서 그저 입 벌리고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흐름에 올라타서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변화가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익히는 것도 버거운데 인공지능이라니 참 막막하시죠? 하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단순히 똑똑해지는 걸 넘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하는 그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다면 어떨까요? 머스크가 던진 두 번째 충격적인 메시지는 바로 특이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마치 검은 구멍인 블랙홀의 입구와 같아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죠.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이 지점이 2030년쯤 올 거라고 예측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직 시간 좀 남았네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이점의 터널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2030년이 아니라 당장 올해와 내년이면 세상의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롤러코스터와 똑같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주변 풍경도 보이고 무섭긴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딱 찍고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를 생각해 보세요. 정신은 하나도 없고 몸은 붕 뜨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인류가 지금 딱 그 내리막길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벌어진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2022년 말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나왔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인 지금 인공지능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상위 1%에 들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한 수재들을 가볍게 발로 차버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사 국가고시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직접 만듭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머스크는 본인도 매주 몇 번씩이나 인공지능의 실력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월요일에 놀랐는데 수요일이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더 크게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지수적 놀라움이라고 부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라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는 식으로 폭발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키가 쑥 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부모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라집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 사춘기 소년처럼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그 변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닥다리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전문직의 가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 딸이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 의사가 수술을 더 잘하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판례를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더 무서운 예언을 던집니다.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을 다 해내는 만능 로봇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세 번째 예언 바로 AGI의 탄생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한 가지씩만 잘하는 바보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AGI는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만능 인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머스크는 이 AGI가 바로 올해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식당에 직원을 뽑았는데 요리와 서빙은 물론이고 장부 정리와 기계 수리까지 척척 해내는 셈입니다. 심지어 손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누는 완벽한 직원이 생긴 것이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직원이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예전에는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했죠. 하지만 이 AGI가 등장하면 이런 전문직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머스크는 많은 직업이 한순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노동의 가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땀 흘려 일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죠. 하지만 AGI는 지치지도 않고 24시간 내내 일합니다.
게다가 이 만능 직원은 순식간에 수억 개로 복제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10년 넘게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폭사해 버립니다. 집에 있는 인공지능이 세무사나 의사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해준다면 우리는 굳이 비싼 돈 내고 전문가를 찾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오면 자녀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자산 가치가 변할 수도 있어요. 머스크는 이 AGI의 등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불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우리 자식들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부터 앞서실 거예요.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공포만 주는 게 아니죠. 기술이 인간을 대신할 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가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진심 어린 공감을 나누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영역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아주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머리에 담기보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가 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똑똑해지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머스크의 가장 황당하면서도 희망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초월할 것이라고요.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천재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뉴턴 그리고 세종대왕님까지,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전 세계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 하나가 더 똑똑해진다는 소리예요. 머스크가 말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인간이 100만 년 걸려 이룬 발전을 단 몇 개월 만에 따라잡고 앞질러 버리는 수준입니다. 머스크가 강조하는 핵심은 알고리즘의 개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자체를 스스로 깨우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 줘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학습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단 몇 분 만에 다 읽어버리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죠. 우리 김 과장이 10년 동안 업무 노하우를 쌓는 동안 인공지능은 전 세계 모든 김 과장의 노하우를 단 1초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민이 생겨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그 분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찾아 산만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아인슈타인보다 100배는 더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전 세계 모든 의학 논문을 다 읽은 인공지능이 어떤 명의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죠. 머스크는 이런 수준의 지능이 우리 사회의 공기처럼 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게 더 이상 귀한 보석이 아니라 수돗물처럼 틀면 나오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곧 힘이라고 믿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허무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머스크는 비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지능을 잘 활용하면 난치병을 고치고 가난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능이 공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지갑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머스크의 5번째 예언, 바로 가격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내는 돈의 대부분은 사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빵집에서 빵 하나를 살 때 밀가루 값이나 설탕 값은 얼마 안 해요. 그 빵을 맛있게 굽기 위해 새벽부터 일한 제빵사의 월급이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앞으로 이 노동력이 거의 공짜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건값은 오로지 원재료비와 전기로만 결정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전문 용어로 탈화폐화라고 합니다. 돈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뜻이죠.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11년이 걸리고 수억 원이 들지만 인공지능 의사는 한 번 만들어지면 폭사하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아요. 11년의 세월이 단 1초로 압축되는 것이죠. 머스크는 지능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나 햇빛처럼 지능도 돈을 안 내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고 좋은 병원을 가던 시대는 끝납니다.
거의 무료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싸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믿어온 저축의 가치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평생 아끼고 저축해서 자산을 불려오셨는데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김 과장이 퇴직금으로 받은 5억 원이 지금은 큰 돈이지만 모든 게 공짜에 가까워진 세상에서는 그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가격 붕괴가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예언하죠.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나고 기술이 풍요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떨어지는 게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여기에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묘한 경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인생의 진리 같았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제 정반대의 세상이 온다고 예언하죠. 이걸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밤낮 없이 물건을 쏟아내니까 공급이 폭발하고 가격은 바닥을 치는 겁니다. 시장에 사과가 딱 10개 있는데 사려는 사람이 100명이면 사과 값은 미친 듯이 오르죠.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과를 수백만 개씩 쏟아낸다면 사과 값은 결국 0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머스크는 정부가 돈을 쓰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일 수 있어요. 평생 돈을 모으고 아껴서 자산을 불려오셨는데 돈의 힘이 약해진다니 조금 허무하게 들릴지도 모르죠. 하지만 머스크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겪었던 수많은 고통에서 인류가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사라지는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물론 냉정하게 생각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었던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의 가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돈을 안 벌어도 풍족하게 사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머스크는 여기서 보편적 기본 소득을 뛰어넘는 훨씬 더 강력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 사회입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나눠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박 사장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대학 병원에 간다고 해보죠. 지금은 예약도 힘들고 비용도 비싸죠. 의사라는 지능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의사가 보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춘 인공지능이 수만 명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할 수 있습니다. 지능의 공급이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병원비는 인건비가 사라지니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택시비나 배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하게 되면 오로지 전기료만 남게 되죠.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가 빠듯하지만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그 1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의 진짜 의미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붕괴는 누구의 주머니도 털지 않으면서 모두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도 전에 우리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머스크가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섬뜩한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는 소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붕괴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출산율이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속도라면 90년 뒤에는 한국 인구의 대부분이 사라진다고 경고했죠. 머스크는 국가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기저귀 판매량을 보라고 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 기저귀보다 많이 팔리는 국가는 위험 신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이 지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길거리의 아기 울음소리보다 노인들의 지팡이 소리가 더 흔해진 풍경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을까요? 머스크는 한국이 살 길은 딱 세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수명 연장이에요.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논리죠. 특히 수명 연장에 대해서 머스크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몸 안의 노화 프로그램을 바꾸면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머스크는 인류가 조만간 150세까지 사는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로봇이 채우고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며 지혜를 나누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멸망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새로운 미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경고를 듣고 공포에 떠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대처법은 인공지능을 부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은 공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조합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대신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이 부를 창출하는 시대에는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기술의 성장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패권을 쥐고 있는 기업의 주주가 되거나 그 기술이 만드는 부의 흐름에 내 자산을 연결하십시오. 세 번째는 인간 고유의 가치인 공감과 연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기술 과잉 시대에 가장 비싸게 팔릴 마지막 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150세 수명 시대가 온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기술이 노화를 늦춰줄 때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본 체력을 지금부터 만드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며 AGI의 탄생으로 노동의 가치가 뒤흔들릴 것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은 가격 파괴를 가져와 우리가 돈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보편적 고소득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인구 붕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있지만 인공지능과 수명 연장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인공지능을 두려워 말고 친구처럼 써 보십시오. 그리고 평생 공부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내 몸이 건강해야 이 모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우리가 중심을 잡고 준비한다면